이 치료에 성공하면 2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응급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혈흔으로 얼룩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절규했어요. 리처드 스미스, 미국 동부 최대 건설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는 12살 아들 알렉스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뇌외상과 실어증, 서양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사실 이 모든 악몽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스미스 회장은 평소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아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12살 알렉스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나만 데리고 가는 거야? 엄마나 누나 없이? 알렉스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미스 회장은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아버지의 대답에 알렉스는 기쁨에 겨워 뛸 듯이 좋아했어요. 뉴욕주 북부 산간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조수석에서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평소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운전하면서도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그동안 얼마나 놓쳤는지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아빠, 캠프파이어 할 때 마시멜로 구워줄 거지?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물론이지. 아들 스미스 회장이 백미러로 아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후 6시경 그들은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구불구불한 산간 도로였습니다. 알렉스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아빠. 사진 찍어도 돼? 그래, 마음껏 찍어라. 스미스 회장은 아들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스미스 회장이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속 90km로 달리던 차가 트럭과 측면 충돌하는 순간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차가 도로를 벗어나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3번 굴린 후에야 나무에 걸려 멈췄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철판이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알렉스의 비명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주변은 죽음과 같은 고요함에 쌓였어요. 스미시 회장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알렉스는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목 부분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알렉스, 정신 차려.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부상은 잊은 채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반응이 없었어요. 호흡만 거칠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미스 회장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억만 달러의 재산도 수많은 인맥도 그 어떤 권력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했어요. 즉시 구급차가 출동했고 40분 후 헬기가 도착해서 알렉스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스미스 회장도 함께 헬기에 탔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아들의 상태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응급의료진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맨해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어요. 스미스 회장에게는 3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알렉스의 생명 징후는 계속 불안정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진들이 알렉스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CT 촬영, MRI,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닥터 해리슨, 이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스미스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미스 씨, 따로 얘기 좀 하시죠. 그들은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해리슨 박사는 엑스레이 필름과 CT 스캔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드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스미스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광범위한 뇌외상이 발생했고 언어 중추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추 2번과 3번 척추에도 압박 골절이 있어요. 의학 용어들이 스미스 회장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생명은 다행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가요? 언어 중추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실어증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스미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해리슨 박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병행하면 어느 정도 호전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실어증의 경우 언어 중추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손상되면 서양 의학으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평생 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리슨 박사의 말에 스미스 회장의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스미스 회장의 절망적인 노력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까지 손꼽히는 병원들을 모두 다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실어증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깨어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진단이 스미스 회장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던 아들이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미스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모인 의료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한 거였어요. 이 치료에 성공하면 2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제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돈은 정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스미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자신감 넘치게 살아온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은 무력한 아버지의 애절한 부탁이었죠. 의료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200억 원이라는 금액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겠지만 서양 의학으로는 정말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실어증과 척추 손상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건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동양인 얼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7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병원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고 진지했습니다. 박민준, 17살의 한국계 청소년이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한의학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였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병원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미스 회장의 절규를 들으며 조용히 알렉스의 차트를 훔쳐봤어요. 뇌외상과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치료법이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미스 회장의 절규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제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제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200억 원을 포기하고 떠나려던 의사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당황과 어이없음이었습니다. 청소부 소년의 말에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청소부가 치료를 한다고? 닥터 해리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애야,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말하는 거니? 이곳은 맨해튼 최고의 병원이야.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한의학으로 뇌외상과 실어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더 큰 조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의학이라고? 침으로 뇌를 고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중세시대야? 의료진들의 비웃음이 응급실에 메아리 쳤어요. 윌리엄 존스 박사가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꼬마야, 장난하지 마라. 우리가 7년 동안 의대에서 공부하고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걸 내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17세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뇌신경질환 전문으로 연구했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7살의 대학 졸업이라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설마 진짜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때 간호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얘야, 여기서 이런 장난치면 안 돼. 환자 가족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니? 사라 윌슨이라는 이름의 50대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민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회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정말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스 씨. 정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치료할 수 있다고요. 한의학으로 뇌혈관을 뚫고 어혈을 제거하면 언어 중추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큰 비웃음만 샀습니다. 어혈이라니 정말 웃기는군. 미신을 믿고 있네. 존스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보안, 이 아이를 내보내세요. 환자 가족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 조용히 나가자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잠깐만요. 정말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히 뛰어온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닥터 해리슨, 알렉스 스미스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스미스 회장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급히 따라갔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알렉스의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생명 징후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30mm까지 올라갔어요. 심박수도 분당 4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해리슨 박사가 급히 지시했어요. 뇌압 강화제 투여하세요. 그리고 응급수술 준비. 하지만 약물 투여 후에도 알렉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약물에 반응이 없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절규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해리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부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압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감압술이 뭔가요? 두개골을 열어서 뇌압을 낮추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해리슨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가요?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설사 성공해도 뇌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존스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언어 중추예요. 이미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어요. 스미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감압술을 해도 실어증은 치료할 수 없어요. 평생 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어요. 민주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잠시 멈춰 있었거든요. 민주는 알렉스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니 분명한 진단이 보였어요. 저기요. 민준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치료법이 있어요. 한의학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지 마. 보안, 빨리 이 아이를 내보내요. 민준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뇌압 상승은 어혈 때문이에요.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요. 침술로 혈자리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박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혈자리라니. 이게 무슨 마술쇼야?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허튼 소리 그만해.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답답하네. 이런 미신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스미스 회장이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알렉스, 알렉스, 아빠야.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지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실어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알렉스, 아빠 말 알아듣니? 고개 끄덕여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리슨 박사가 설명했어요. 언어 중추가 심하게 손상돼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현재 의학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준이 다시 나섰어요. 한의학으로는 치료 가능해요. 뇌혈관 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존스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또 시작이군. 신경세포 재생이라니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이 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일 뿐이야. 존스 박사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어요. 특히 뇌질환은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잘못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민준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한의학은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치료에는 오랜 경험이 있어요. 3000년이라고. 그럼 3000년 전 사람들이 뇌과학을 알았다는 거야? 의사들이 웃어댔어요. 사라 간호사가 민준을 달래려 했어요. 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실제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의사가 나섰어요. 그럼 증명해봐. 한의학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침술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그런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뇌손상은 다른 문제야. 존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미스 씨, 이 아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실험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스미스 회장은 망설였어요. 딸린 마음에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의사들의 만류가 강했거든요. 해리슨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허가할 수 없어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확신 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나가자. 꼬마 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외쳤어요. 정말 치료할 수 있다고요. 한의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응급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의료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재로선 보존적 치료만 가능해요. 스미스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밖으로 내쫓긴 민주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치료할 수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한의학을 무시하는 서양 의학계의 편견이 한 소년의 미래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쫓겨난 민준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병원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곧이어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중환자실에 빨간 불이 켜졌고 의사들이 급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상태가 또다시 급변한 거였어요. 뇌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고 심박수는 분당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뇌압이 50mm까지 올라갔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해리슨 박사와 존스 박사가 동시에 달려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압수를 해야 해요. 해리슨 박사가 지시했어요. 하지만 언어 중추 손상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어요. 존스 박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정말 위험해요. 스미스 회장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응급수술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두개골을 열어보니 뇌부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언어 중추 부분은 거의 괴사 상태였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해리슨 박사가 수술 중에 중얼거렸어요. 언어 중추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뇌압은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언어 중추는 더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해리슨 박사가 스미스 회장에게 설명했어요. 언어 기능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스미스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언어 중추의 70%가 손상됐어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존스 박사의 말에 스미스 회장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알렉스는 평생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언어 치료를 병행하면 아주 간단한 단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어려울 겁니다. 스미스 회장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했던 아들이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알렉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입만 벌릴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스미스 회장은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알렉스, 아빠 목소리 들리니? 고개 끄덕여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픈 곳은 없니? 알렉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알렉스의 눈에 가득했어요.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전 세계 최고의 언어 치료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버드 의대의 언어 치료학과 교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언어학 전문가, 독일 베를린 대학의 뇌과학 연구진까지 모든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똑같았어요. 언어 중추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신경세포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희망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는 진단만 받았어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렉스의 하반신 마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어요.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하반신 마비도 치료할 수 없나요? 스미스 회장이 간절히 물었어요. 척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 수술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스미스 회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알렉스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아버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답답함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감이 12살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을 흘리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도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은 완전히 뒤로 밀어둔 채 아들 곁에만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알렉스야,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포기하지 마. 하지만 알렉스는 반응이 없었어요. 병원 직원들도 안타까워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평생 말을 못한다니. 부자라서 뭐 하나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렉스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복도에서 청소하던 민준이 가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알렉스를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생각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알렉스의 상태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분명 치료 가능해.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뇌혈관만 뚫어주면 언어 중추가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척추 부분도 침술로 신경 압박을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의학 도서관에서 알렉스와 같은 증상에 대한 한의학 치료법을 연구했어요. 고서에서 찾은 침법과 한약 처방들을 검토하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의 상태가 또다시 악화됐어요. 감염 때문에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항생제를 투여해도 열이 내려가지 않아요. 의료진들이 당황했습니다.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생긴 거였어요. 이 상태로는 다른 치료를 시도하기도 어려워요. 해리슨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감염이 뇌로 번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스미스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렉스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항생제 치료를 해도 감염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알렉스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약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감염내과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부작용이 우려돼요. 스미스 회장이 절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선 의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의학으로는 면역력 강화도 가능한데.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번 쫓겨난 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한의학 서적들을 뒤져가며 면역력 강화와 뇌혈관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았어요. 태극침법과 보양탕 처방을 함께 쓰면 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이 치료법을 믿어줄 것인가였어요. 알렉스의 감염은 더욱 심해졌고 생명마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스미스 회장은 아들의 침대 곁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알렉스를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 테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의료진들도 점점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차갑고 현실적인 진단들만 이어졌습니다. 알렉스는 말도 못하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감염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그때 민준이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2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민준은 깊은 숨을 쉬고 중환자실을 향해 걸었어요. 민준이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알렉스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체온이 40도를 넘어가고 있었고 의식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알렉스야, 제발 깨어나.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알렉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리슨 박사와 존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하고 있었어요. 항생제로도 감염이 잡히지 않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약물 치료 한계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스미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청소부 소년이었어요. 당신. 그때 그 아이군요. 스미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박민준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왔나요? 스미스 회장이 물었어요. 민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드님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해리슨 박사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또 왔군. 보안, 이 아이를 내보내세요. 하지만 스미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스미스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의학으로 뇌혈관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존스 박사가 비웃었어요. 또 그 헛소리야? 뇌과학도 모르는 주제에.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17세에 수석 졸업했고 뇌신경 질환 전문으로 3년간 연구했어요. 해리슨 박사가 코웃음 쳤어요. 17살에 대학 졸업이라고. 지금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때 민준이 가방에서 졸업 증명서와 성적표를 꺼냈어요. 증명서입니다. 스미스 회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증명서였고 성적은 모두 A+였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스미스 회장이 놀랐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할아버지께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유명한 한의사셨어요. 10살 때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5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어요. 설마 정말이야? 5살부터 한의학을? 해리슨 박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증명서야 위조할 수 있지 않나? 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테스트해보세요. 뇌신경학에 대해 뭐든 물어보세요. 존스 박사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뇌관에서 연수까지의 신경 전달 경로를 설명해봐. 민준이 정확하게 답했어요. 뇌관에서 시작된 신경 신호는 교내를 거쳐 연수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상체가 의식 조절을 담당하고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요. 특히 언어 중추인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은 민준의 설명이 이어지자 의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해리슨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상관론으로 설명해요. 뇌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정상 기능을 해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민준의 모습에 의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존스 박사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실어증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어혈과 담음이 뇌혈관을 막아서 언어 중추로 가는 기혈순환이 차단된 거예요. 침술로 혈자리를 자극하면 막힌 혈관이 뚫리고 신경세포가 재활성화될 수 있어요. 민준의 답변에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어요. 스미스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있나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뇌혈관 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척추 부분도 침술로 신경 압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해리슨 박사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론적으로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특히 뇌질환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의학은 3000년의 임상 경험이 있어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존스 박사가 반박했어요. 3000년 전에 현대적인 뇌과학이 있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침술의 신경 자극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고요. 그때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선생님들, 알렉스 환자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41도는 정말 위험한 수치였어요. 지금 당장 해열제를 투여해야 해요. 해리슨 박사가 지시했지만 이미 모든 해열제를 써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해열제가 없어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나요?
하지만 면역력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의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민준이 나섰어요. 제가 해보겠어요. 한의학으로 해열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스미스 회장이 절절하게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해리슨 박사가 강력히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실험할 수는 없어요. 존스 박사도 동조했어요. 환자가 위험한 상황인데 무책임한 행동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스미스 회장은 망설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스미스 씨,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한의학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서양 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스미스 회장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가요? 스미스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의학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절대 부작용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현재 아드님 상태가 더 위험해요. 존스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스미스 씨, 이 아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민준이 반박했어요. 한의학은 엄연한 의학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식 의료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때 스미스 회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해보세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스미스 씨, 뭔가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미스 회장은 단호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해리슨 박사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그럼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 우리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어요. 스미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민준도 각오를 다졌어요. 저도 제 모든 걸 걸고 치료하겠어요. 드디어 민준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41도의 고열과 감염 그리고 실어증과 하반신 마비까지 모든 걸 동시에 치료해야 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침통을 꺼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의학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민준이 침통을 열자 안에서 빛나는 은침들이 나타났어요. 이 침들은 민준의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직접 만든 특별한 침이었습니다. 이 침들은 300년 전통의 제작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의료진들은 처음 보는 정교한 은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존스 박사가 불안해했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먼저 해열부터 시작할게요. 뇌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겠습니다. 해리슨 박사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침으로 해열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민준은 알렉스의 머리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한의학적 진단법인 망문문저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뇌로 몰려있고 기혈순환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먼저 백회혈과 신정혈부터 자극하겠습니다. 민준의 진단에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어요. 백회혈이 뭔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머리 정수리 부분에 있는 혈자리예요. 뇌혈관 순환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민준의 확신에 찬 설명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민준이 첫 번째 침을 알렉스의 백회열에 놓았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서 알렉스의 뇌파가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뇌파 패턴이 바뀌고 있네요. 뇌파 측정을 담당하던 기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설마 우연이겠지. 존스 박사가 중얼거렸지만 눈은 모니터에서 떼지 못했어요. 민준이 두 번째 침을 신정혈에 놓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렉스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체온이 40도 8분으로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해리슨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침 2개로 체온이 내려간다고. 민준이 계속 설명하며 치료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열이 머리에 몰리는 걸 뇌열상승이라고 해요. 혈자리를 자극해서 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민주는 이제 목 부분의 혈자리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풍지열과 천주열을 자극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겠습니다. 정교한 손놀림으로 침을 놓는 민준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수백 번 연습한 듯한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이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알렉스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120에 80으로 안정됐어요. 심박수도 분당 70회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연달아 보고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뇌혈관 순환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제 언어 중추 부분을 치료하겠습니다. 존스 박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언어 중추를 침으로 치료한다고? 민준이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언어 기능을 심신상관론으로 봐요. 마음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의 기능을 개선하면 언어 능력도 회복돼요. 서양 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니 무시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이제 알렉스의 가슴 부분으로 이동했어요. 단중혈과 중부혈을 자극해서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혈 순환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슴에 침을 놓자 알렉스의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도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해요. 간호사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체온이 39도 5분까지 내려갔어요. 어떤 해열제보다 빨라요. 해리슨 박사도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결과는 확실하네. 민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작했어요. 이제 언어 중추 회복을 위한 특별한 침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개발하신 독특한 기법이에요. 민주는 머리 양쪽의 측두부에 있는 혈자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침법은 한국에서도 몇 사람만 아는 비전 기법이에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전담 한의사셨거든요. 그때 개발하신 특별한 뇌질환 치료법이에요. 의료진들이 놀라워했어요. 김일성의 전담 한의사라고. 민준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뇌혈관 질환과 언어장애 치료에 특화된 침법을 개발하셨어요. 그 기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거든요. 스미스 회장이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럼 정말 특별한 치료법이군요. 민주는 양쪽 귀 위쪽의 솔각혈과 혈로열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 혈자리들은 직접적으로 언어 중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민준의 설명이었어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손상된 언어 중추 주변의 뇌세포들이 활성화돼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죠. 침이 들어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미스 회장이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입술이 움직였나요? 해리슨 박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알렉스를 관찰했어요. 민준이 더욱 정교하게 침을 조작했어요. 침을 살짝 돌리고 깊이를 조절하면서 정확한 자극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이 언어 중추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민준의 이마에는 집중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때 민준이 특별한 걸 꺼냈어요. 작은 한국 전통 악기인 방울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치료법에서는 소리 자극도 중요해요. 특히 언어 능력 회복에는 친숙한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민준이 방울을 살짝 흔들자 맑고 고운 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알렉스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방금 눈이 움직였어요. 스미스 회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리 자극이 뇌를 깨우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치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미스 씨,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드님께 따뜻한 말을 계속 걸어주세요. 사랑한다고 곁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정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마음과 정신이 안정되어야 몸도 회복돼요. 특히 언어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약이에요. 스미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알렉스야,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스미스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 계속 침 치료를 하면서 스미스 회장의 말에 맞춰 방울 소리를 냈어요. 한국 전통의 정문화가 서양 병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스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의식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 알렉스가 입을 벌리며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비록 명확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발성 시도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방금까지 의식불명이었는데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파도 안정적이야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준의 한의학 치료가 정말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침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첫 번째 치료가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치료하겠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감격해서 물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나아지는 건가요? 네,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한의학을 믿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알렉스가 밤새 계속 발성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 아빠. 비록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아빠라고 부르려는 시도였어요. 스미스 회장은 밤을 새우며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들이 말을 하려고 해요. 스미스 회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민준이 알렉스를 살펴보니 어제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체온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민준이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벌렸어요. 안녕. 어설프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해리슨 박사와 존스 박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젯밤 알렉스의 상태 변화를 보고받고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말 말을 하고 있네요. 해리슨 박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한 실어증이었는데 존스 박사도 신기해하며 알렉스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뇌를 하나의 순환 체계로 봐요. 막힌 곳을 뚫어주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거든요. 해리슨 박사가 의학적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원리로 언어 기능이 회복되는 건가요? 어혈이 제거되면서 손상됐던 신경세포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돼요. 그러면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죠. 존스 박사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서양 의학으로는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완전히 죽은 세포는 재생이 어렵지만 기능이 정지된 세포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사회생이라고 해요. 민준이 오늘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정교한 침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언어 기능을 더 세밀하게 회복시키고 하반신 마비도 함께 치료하겠어요. 스미스 회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반신 마비도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척추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신경 압박을 풀 수 있어요. 민준은 먼저 알렉스의 목 뒤쪽 대추혈에 침을 놓았어요. 이 혈자리는 척추 신경의 총사령부예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신경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침이 들어가자 알렉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갑작스러운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느껴져요. 알렉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해리슨 박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리에 감각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기뻐하며 답했어요. 존스 박사가 급히 알렉스의 다리를 확인했어요. 정말 감각이 돌아왔나요? 네. 간지러워요. 알렉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계속 설명하며 치료했어요.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압박됐던 신경이 풀리고 있어요. 조금 더 치료하면 움직임도 가능할 거예요.
간호사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 완전히 마비였는데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의학의 힘이에요. 이번에는 허리 부분의 신수혈과 기회수혈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들은 하반신의 힘을 담당하는 혈자리들이에요.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 근육에 힘이 생겨요. 침이 들어가자 알렉스의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움직여요. 알렉스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스미스 회장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한의학의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조 해리슨 박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완전히 회복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민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 치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언어 기능을 더 정교하게 회복시키겠어요. 한국어도 함께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어요? 스미스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언어 학습은 뇌 기능 회복에 아주 좋아요.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손상된 뇌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요. 민준이 알렉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예요. 따라 해보세요. 알렉스가 천천히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를 배워볼까요? 감사합니다. 알렉스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존스 박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언어 기능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뇌를 단순히 손상된 기관으로 보지 않아요. 치유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봐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민준의 치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치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미스 씨, 이제부터는 아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특히 행복했던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게 좋아요. 어떤 추억들이요? 캠핑 가기 전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일들 말이에요. 스미스 회장이 알렉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야, 기억나니? 작년 생일에 함께 야구 경기 보러 갔잖아. 알렉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구. 단어가 조금씩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는 양키스 경기였지. 양키스. 알렉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흐뭇하게 지켜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감정적인 기억들이 언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사랑과 행복의 기억들이 뇌를 치유해요. 간호사 사라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치료법이네요. 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거네요. 그때 민준이 특별한 걸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찻잎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해리슨 박사가 물었어요. 한국 전통차예요.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들어있어요. 민준이 찬물을 우려서 알렉스에게 조금씩 먹였어요. 맛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3일이 지나자 알렉스의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어요. 이제 간단한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됐고 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민준 선생님 감사해요. 알렉스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스미스 회장은 매일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무시했던 해리슨 박사와 존스 박사도 이제는 민준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박사 정말 대단한 치료법이네요. 해리슨 박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의학을 무시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존스 박사도 사과했어요. 처음에 당신을 무시한 걸 사과해요. 한의학이 이렇게 놀라운 의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서로 다른 의학이지만 목표는 같으니까요. 환자를 낫게 하는 것 말이에요. 간호사들도 민준을 존경하게 됐어요. 민준 선생님 정말 멋져요. 저도 한의학 공부해보고 싶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다른 간호사도 감탄했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의학은 환자를 하나의 전체로 봐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죠.
병원 전체가 민준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과 의사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한의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침으로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나요? 한약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거죠? 민준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알렉스는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민준 선생님,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알렉스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 기쁘게 답했어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5,00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죠. 스미스 회장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민준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한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알렉스가 힘내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알렉스의 다리였어요. 이제 휠체어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봐요. 걸을 수 있어요. 알렉스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스미스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어요. 정말 기적이야. 알렉스, 민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알렉스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한의학의 위대함을 증명했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미래를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치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2주일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스가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알렉스가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직원들이 알렉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간호사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2주일 전만 해도 의식불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잖아요.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한국 전통의학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뉴욕의 다른 대형 병원 의사들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모두 몰려온 거였어요. 정말 침술로 실어증을 치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해리슨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 병원에 정말 놀라운 한의사가 있어요. 17살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천재예요. 존스 박사도 끼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정말 대단한 의학이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닥터 윌슨이 물었어요. 직접 보여줄 수 있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해리슨 박사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 박사,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치료 과정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한의학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민준은 방문한 의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의학에서는 뇌를 단순한 기관으로 보지 않아요. 전신의 기혈순환과 연결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봐요. 의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닥터리가 물었어요. 민준이 침통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먼저 머리의 백회혈로 뇌혈관 순환을 개선하고 목의 풍지혈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요. 그 다음 가슴의 단중혈로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줘요. 뉴욕 대학병원의 닥터 브라운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서양 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논리적이에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의학은 5,000년 동안 쌓인 임상 경험이에요. 과학적으로 아직 다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 알렉스가 나타났어요. 민준 선생님. 알렉스가 밝게 인사했어요. 방문한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가 환자인가요? 전혀 아픈 것 같지 않은데요? 해리슨 박사가 설명했어요. 2주일 전까지 완전한 실어증과 하반신 마비였어요.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저렇게 정상적으로 말하고 걷는데요. 민준이 알렉스에게 말했어요. 알렉스, 선생님들께 인사해 볼까요? 알렉스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미스예요. 민준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알렉스가 갑자기 한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 선생님 덕분에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들이 더욱 놀랐어요. 지금 한국어를 한 거예요? 실어증 환자가 외국어까지 배웠다고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새로운 언어 학습이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닥터 윌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회복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다른 의학일 뿐이에요. 목표는 같으니까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의학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미스 회장이 나타났어요. 민준 씨, 이제 정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약속했던 200억 원 말이에요. 정말 받아주세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사의 당연한 의무예요. 방문한 의사들이 놀랐어요. 200억 원을 거절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스미스 회장이 다시 제안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떨까요? 한의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거예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연구하는 곳 말이에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두 의학이 만나면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해리슨 박사가 흥미로워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 병원도 참여하고 싶어요. 존스 박사도 동조했어요. 한의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방문한 다른 병원 의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병원도 협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습니다. 알렉스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거였어요. 정말 한국 전통의학으로 실어증을 치료했나요? 17살 한의사가 정말 존재하나요? 기자들이 연달아 질문을 던졌어요. 민준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저 한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의학의 위대함을 보여준 건 우리 조상들이죠.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한의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치료가 가능한가요? 알렉스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민준 선생님이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고요. 알렉스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꼭 가보고 싶어요.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스미스 회장도 인터뷰했어요. 민준 씨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에요. 200억 원도 거절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서만 일하는 진짜 의사죠. 기자들이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준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맨해튼의 기적, 17살 한국 한의사 서양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구한 한국 전통의학. 200억 원을 거절한 진짜 의사. 모든 방송국이 민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민준의 부모님이 텔레비전에서 아들 소식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렸네요. 한국의 한의사들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전통의학이 인정받고 있어요. 다음 날 병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의학 치료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 한의학을 배우고 싶다는 의료진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민준은 하루 종일 바빠졌지만 기뻤어요. 한의학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장도 민준을 찾아왔어요. 민준 박사, 저희 병원의 정식 직원이 되어주세요. 한의학과를 새로 만들겠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칠 수는 없어요. 병원장의 제안에 민준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알렉스의 변화였어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알렉스는 매일 민준을 찾아와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한국 역사도 궁금해요. 알렉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졌어요. 스미스 회장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한국 음식도 맛보고 싶어요. 한국 전통차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민준이 기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는 정말 멋진 문화가 많아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시에서 민준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한 거였어요. 뉴욕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젊은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시장의 메시지였어요. 민준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알렉스와 스미스 회장,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한국 영사관 직원들까지 왔어요. 시장이 민준에게 명예 시민증을 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의학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민준이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한의학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조상들과 한국 전통 의학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명예 시민증 수여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미스 회장이 맨해튼 중심가의 거대한 건물을 매입한 거였습니다. 민준 씨 약속대로 동서의학 융합연구소를 만들겠어요. 그 건물은 10층짜리 최신식 의료 빌딩이었어요. 200억 원은 못 받아도 이건 받으셔야 해요. 민준이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요? 네, 스미스 박 동서의학연구소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신의 성을 함께 넣었어요. 스미스 회장의 말에 민준이 감동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만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연구소 개소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뉴욕의 모든 주요 병원장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서도 총영사가 직접 참석했어요. 오늘은 의학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총영사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이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알렉스가 한국어로 축사를 한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민준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한국 전통의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증명이에요. 유창한 한국어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한국 영사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연구소가 문을 연 첫 주부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환자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한국 전통의학으로 치료받고 싶어요. 민준 박사에게 꼭 진료받고 싶어요.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히 뇌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민준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환자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준의 성실함에 미국 의료진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80세 할머니였는데 30년간 말을 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손자가 울먹이며 부탁했어요. 서양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민준이 할머니를 진찰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30년 된 실어증이라. 민준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전 침법을 써보겠어요. 민준은 평소보다 더 정교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30년간 굳어진 뇌혈관을 뚫어야 했거든요.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구소 전체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민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오겠어요. 스미스 회장이 즉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최고의 한의사들이 뉴욕으로 왔어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들,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명의들까지 총 10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한의과대학 은사 교수님이 민준을 안아주셨어요. 내가 한의학을 세계에 알렸구나. 한국 한의사 선생님들이 오자 연구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각 층마다 다른 전문 치료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뇌질환 전문층, 척추질환 전문층, 만성질환 전문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어요. 이제 정말 종합 한의학센터가 됐네요. 해리슨 박사가 감탄했어요. 서양 의사들도 한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침수를 배워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양 의사들을 위한 한의학 강의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직접 강의를 했어요. 한의학의 기본은 음양오행론입니다. 민준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서양 의사들이 진지하게 받아 적었어요. 정말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이네요. 왜 이런 훌륭한 의학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적용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거였습니다.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니까 효과가 배가 되네요. 존스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이에요. 특히 뇌졸중 환자 치료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서양 의학의 정밀 진단과 한의학의 근본 치료가 만나니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거였어요. 이건 정말 의학혁명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신경과 교수가 감탄했어요. 동서의학 융합의 성공 사례네요. 연구소의 명성이 높아지자 세계 각국에서 견학단이 몰려왔어요. 일본, 중국, 유럽의 의사들까지 한의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독일에서 온 의사가 말했어요. 저희 나라에도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알렉스가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민준 선생님, 저도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알렉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스미스 회장도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알렉스. 내가 한의학을 배우면 정말 의미 있을 거야. 그래서 알렉스는 방과 후마다 연구소에 와서 한의학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체혈자리예요. 민준이 알렉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석 달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민준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게 된 거였어요. 시상식을 위해 민준이 일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도착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한의사들이 몰려왔어요. 민준 박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의학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걸 실천했을 뿐이에요.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민준에게 훈장을 달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한국 전통의학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셨어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모든 영광은 조상님들과 한의학의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알렉스와 스미스 회장도 함께 한국에 온 거였어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알렉스가 경복궁을 보며 감탄했어요. 민준 선생님 나라라서 더 특별해요. 스미스 회장도 한국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깊은 문화에서 한의학이 나왔구나. 한국 체류 중에 민준은 전국의 한의과 대학을 방문했어요.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뉴욕으로 오세요. 함께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나가요. 많은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의학 세계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놀라움이었어요. 연구소 앞에 웰컴 백 드라이브 파크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민준 박사님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스미스 박 동서의학 연구소가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공식적으로 한의학 과목을 개설했고 예일 대학교에서도 동서의학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의학이 미국 정규 의학 교육에 포함됐어요. 해리슨 박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민준에게 특별자문위원 제의를 한 거였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영광이지만 아직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미스 회장이 격려했어요.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어요. 세계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떠나기 전 민준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85세 교수였는데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 연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교수의 간절한 부탁에 민준은 마음이 아팠어요. 알츠하이머는 정말 어려운 질환이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의학으로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민준은 특별한 침법과 함께 한국 전통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처방은 제 할아버지께서 개발하신 뇌기능 보강 처방이에요. 석 달간의 치료 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교수의 기억력이 현저히 개선된 거였습니다. 어제 읽었던 논문 내용이 생각나요. 그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과학계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우리 전통의학이 노벨상 수상자를 치료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한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셨고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적용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때 알렉스가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아빠, 저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스미스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왜?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민준 선생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알렉스의 진지한 표정에 스미스 회장도 감동했어요. 정말 한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네, 정말 확신해요. 민준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알렉스의 말에 연구소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14살에 이런 확고한 꿈을 갖다니 간호사 사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알렉스에게 조언했어요. 한의학은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고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알렉스의 결심에 민준도 감동했어요. 그럼 제가 한국 유학을 도와드릴게요. 스미스 회장이 즉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 달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민준에게 명예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동서의학 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유럽에서도 한의학을 공식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상식 날 소르본 대학교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민준 박 박사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총장이 치사해서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수상 소감을 발표했어요. 이 모든 영광은 3000년 한국 전통의학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조상들의 지혜를 세계에 전달한 것뿐이에요. 민준의 겸손한 모습에 청중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파리에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놀라움이었어요. 연구소에 새로운 환자가 찾아온 거였는데 바로 미국 상원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해온 분이었어요.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왔어요. 민준이 진찰해보니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심신이 모두 지쳐 있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다시 마음의 병이 된 상태예요. 민준은 침술과 함께 특별한 상담 치료를 시작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로 봐요. 치료 과정에서 민준은 한국의 전통 명상법과 호흡법도 가르쳐줬어요. 한국에는 심신을 다스리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많아요.
단전호흡, 명상,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법 등이 있어요. 상원 의원 부인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3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분이 완전히 건강해진 거였습니다.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한국 전통의학이 이렇게 마음까지 치유해주다니 상원 의원도 깊이 감사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의학 지원법을 만들겠어요. 이 소식이 워싱턴에 알려지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의학을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거였어요. 민주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알렉스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한국 유학이 결정됐어요. 알렉스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민준 선생님처럼 훌륭한 한의사가 되겠어요. 스미스 회장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한의학을 배우면 정말 의미 있을 거야.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민준이 알렉스에게 격려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정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엔에서 민준에게 전통의학 특별대사 임명을 제의한 거였습니다. 전 세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민준은 고민했어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리슨 박사가 격려했어요. 당신만큼 적임자는 없어요. 이미 한의학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잖아요. 존스 박사도 동조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스미스 회장도 지지했어요. 전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민준이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의학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보겠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큰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의사가 유엔 특별대사가 됐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임명식 날 유엔 본부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사무총장이 직접 민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어요. 민준 박 박사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이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민준의 첫 번째 임무는 아프리카 의료 지원이었어요. 가난한 나라들에서 비싼 현대 의료 기술 대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의학의 침술과 한약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준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전 세계 한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민준 박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들까지 함께하기로 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알렉스의 편지였어요. 한국 유학을 시작한 알렉스가 한국어로 편지를 써온 거였습니다. 민준 선생님, 저도 빨리 한의사가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이제 같은 꿈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스미스 회장도 감동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꿈을 갖게 됐어요. 민준의 영향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아프리카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의 한의학 진료소들이 문을 열었고 현지 의료진들이 침술과 한약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케냐의 한 의사가 감탄했어요. 비싼 약 없이도 환자들이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 말라리아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한의학 치료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국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현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민주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다니며 직접 치료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했어요. 한의학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효과가 큰 의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렉스가 한국에서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거였어요.
민준 선생님, 저도 이제 정말 한의사가 됐어요. 알렉스가 화상통화로 기쁘게 말했어요. 이제 21살이 된 알렉스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알렉스 민준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이제 함께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알렉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스미스 회장도 화면에 나타나서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알렉스는 곧바로 아프리카로 날아왔어요. 민준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감격에 포옹을 했어요. 5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요. 민준이 알렉스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12살 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이제 당당한 한의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알렉스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알렉스가 합류하자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민준이 현지어를 잘 못할 때 알렉스가 통역을 해주고 서양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알렉스가 설명해줬어요. 정말 완벽한 팀이에요. 현지 의료진들이 감탄했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났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10살 된 아프리카 소녀였는데 알렉스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외상과 실어증이었어요. 이 아이를 꼭 도와주세요. 소녀의 어머니가 울며 부탁했어요. 알렉스가 소녀를 보는 순간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민준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치료해봐도 될까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환자예요. 민준이 격려했어요. 알렉스는 자신이 받았던 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백회혈, 신정혈, 풍지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소녀가 현지어로 말했어요. 알렉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받은 기적을 다른 아이에게 전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한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알렉스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더 큰 관심이 모아졌어요. 실어증 환자가 한의사가 되어 같은 병을 치료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각국 언론들이 아프리카까지 찾아와서 취재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의학사의 길이 남을 감동 스토리예요. 하지만 민준과 알렉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치료한 환자들이 하나둘씩 건강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일할 수 있게 된 것 말이에요. 1년 후 정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한의학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민준 박사와 알렉스 박사가 초대 학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두 사람은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한의학 대학 설립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큰 지원이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한의학 교재와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한의과 대학들에서 교수진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우리 전통 의학이 아프리카에 뿌리내리는 거네요. 한국 한의사들이 자부심을 느꼈어요. 개교식 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의학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준과 알렉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의학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수업 시간 민준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술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야 해요. 알렉스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한때 환자였어요. 민준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환자들을 대해주세요. 5년이 더 지났어요. 아프리카 한의학 대학에서 첫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아프리카 각국으로 돌아가서 한의학 진료소를 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에요. 민준이 뿌듯해했어요.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한의학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처음 치료했던 알렉스의 편지였어요. 민준 선생님, 저 결혼해요. 알렉스가 한국 유학 중에 만난 한의과대학 동창과 결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축하해요. 민준이 기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신혼여행 오세요. 결혼식은 뉴욕에서 열렸어요. 민준이 주례를 섰고 스미스 회장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결혼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한의사들과 환자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민준과 알렉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신부는 한국에서 온 한의사였는데 알렉스처럼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아프리카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신부의 말에 민준이 기뻤어요. 더 좋은 팀이 되겠네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결혼식 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민준, 알렉스, 새 신부, 스미스 회장,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한의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했어요. 한의학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뉴욕 하늘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그 절망적인 밤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때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민준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한의학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이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가장 뿌듯한 건 알렉스의 변화였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아이가 이제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의 어머니로부터였어요. 민준아, 텔레비전에서 내 소식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구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이런 방식이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렉스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민준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해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로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된 거였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구해주신 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민준이 알렉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당신도 제게 큰 선물을 줬어요. 한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돈과 명예보다 사람의 생명을 택했고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한의학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민준은 또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한의학이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계속 일하는 거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알렉스와 같은 동지들이 있었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민준과 알렉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의학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의사란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민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